최욱 개그맨님은 또 지방에 네. 이제 출장이 있으시고 김소연 변호사님도 오늘 좀 대전에서 좀 일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네네. 다음 주에는 다 출동합니다. 다음 주에는 다 출동하시는데. 오늘은 네네. 좀 적은 인원으로 네네. 네, 그 출연자가 적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자리 꽉 채우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재미있게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요새 저희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요새 이근이라고 있어요. 이근이라고 가짜 네. 사나이. 네. 그 많은 분들이 그 왜 지금 그 무모하게 왜 네. 가짜 사나이 싸움에 왜 휘말려서 네네. 왜 고생하냐라고 하시는데 네. 아마 이 고상님은 저를 옆에서 많이 봐서 알고 네. 저도 제 자신을 아는데요. 네. 저희는 특히 저는 지는 싸움에는 참전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나 이기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네. 너무나 이기는 게 확실한 싸움이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확실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싸웠고 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 부정선거 진실 찾기 반드시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건 뭐 이근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맞습니다. 더 확실합니다. 네. 뭐 파주, 철원 이런 데서 막 유령표가 나오고 네. 예? 서울, 경기, 인천이 63대 36 네. 똑같은 비율로 네. 63은 더불당 네. 36은 미통당 네. 이렇게 투표한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의 역사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네, 오늘 저기 이게 온 김에 제가 잠깐 공개적으로 따끔한 네. 우리 저 지각을 한 네, 우리 고상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오늘 사실 근데 오늘은 좀 지각할 만했어요. 왜냐 그 이근이 다녔다고 추정되는 네. 네, 인천 송도의 유엔 사무소를 갔다 오셨죠? 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그래서 누가 봐도 수상한 거동을 거기 계신 분들한테 보여줬는데 네네. 저를 아무도 제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 발음을 좀 굴려볼까요? Field Security Assistant를 조금 더 고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보강해야 되는 게 네, 보강해야 됩니다. 지금 주변에 거동 수상자가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활보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네. 뭐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 이슈할 때 네.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그런 사기가 횡행할 수 있냐? 네.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냐? 네. 오히려 21세기 디지털 시대이니까 더 쉽게 그렇죠. 사기가 횡행하고 그럼요. 조작이 쉽게 벌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돼요. 맞습니다. 옛날처럼 브라운관에 KBS랑 MBC만 있던 시절에 네. 이근 같은 깜짝 스타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일일이 한 장 한 장 투표지를 꺼내서 검표하던 시절에 네. 63대 36 네. 파주 철원 유령 투표 네. 0.39 상수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통계상의 이상 징후들이 보였잖아요. 근데 통계상의 이상 징후를 보면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민심이 그랬다는데 그걸 굳이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느냐? 선거 불복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 네. 그러니 같은 우파를 자처하시는 분들이 네. 그러니 우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의혹 제기는 그만둬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나 아직도 그 추후로 설명 안 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계속 발견을 했었죠. 네. 사실 뭐 파주 진동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주 진동면에 그래요, 내가 신분증 2개,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가서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죠. 그런데요, 거기까지 때맞춰 농번기래요. 농번기라는데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통계를 보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 통계, 그 유령들 87명이었나요? 그 87명이 전부 민주당을 찍은 게 됩니다. 지난 선거랑 비교를 해보면요. 그러면 그쯤 됐을 때는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한 번쯤 까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우리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건 우리에게 노예가 되라는 말과 똑같죠 여러분? 맞습니다. 아니 이런 상태까지 눈 감아가면서 우파의 미래를 우리가 왜 지켜야 됩니까? 네?
지금 이거를 밝히지 못하면요, 늘 소장님께서,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 강영석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 못 밝히면요 미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네, 맞습니다. 이 부정선거 진실 찾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까지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죠. 네. 네. 눈 뜨고 당해도 찍소리도 못하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 부정선거가 만약 투표 조작이 있다면 네. 그때는 서울, 경기, 인천이 63대 36이라는 데이터가 안 나오게 하겠죠. 맞습니다. 지금 찾아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도 짧게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네네. 우리 최국 개그맨님이 나오셔서 정말 많은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최국 개그맨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안 좋은 소식이 들렸죠. 네,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김혜영 씨,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요. 네, 아니 근데 그건 MBC고 네네. 거기 김혜영 씨가 무슨 진행하는 KBS 라디오 프로그램인데요. 아, 그렇군요. 네. 거기에 원래 매주 목요일인가 네. 이제 그 최국 개그맨님이 고정 게스트였는데 네. KBS 라디오 PD로부터 연락이 왔답니다. 네. 자기네들이 알아보니 얼마 전에 부정선거 관련 집회에 나오신 거 아니냐. 네. 부정선거 관련 입장을 밝히신 거로 알고 있다. 네. 우리 공영방송인 KBS에서는 정치 성향. 이런 정치적인 발언, 네.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낸 사람은 라디오에 출연하기 어렵다. 그래서 미안한데 다음 주부터는 나오지 마시라. 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KBS에 여태까지 정치 성향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출연을 했습니까? 김재동도 있고요. 네. 또 누가 있죠? 아무튼 아니 근데 네. 아예 KBS 자체가 정치 편향적이지 않나? 맞습니다. 그거를 왜 정치 성향을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의 출연자로 부적절하다 이딴 식으로 말을 합니까? 우파 성향을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 출연자로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그러고 딴 걸 떠나서 네. 부정선거 진실 찾기가 좌파 우파의 문제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네. 네. 부정선거 진실 찾기 이거 그리고 최국 개그맨님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 이 네. 정도 의심 나오면 까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게 우파 좌파 성향의 문제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네. 이거를 내가 좌파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별로 좋지도 않은 차 가지고 일부러 소리 내는 거 아니고 정말 꼴같지 않다. 차 고치세요. 네. 아무튼 아니 지금 보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선관위 직원들도 그렇고 네. 대법원 직원들도 그렇고 이거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많을 겁니다. 네. 그런데 좌파들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 좌우를 떠나서 이게 만약에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가 붕괴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좌파기 때문에 이거에 입 닫고 있어야지. 야, 그거 정말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들은 소식이라서 저희가 지금 좀 파악을 저희가 분명히 해서 네. 이 최국 개그맨님 출연을 못하게 한 KBS 라디오 PD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네. 저희가 반드시 찾아서 여러분들께 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김혜영 씨가 나오는 네. KBS 라디오 프로그램. 네. 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찾을 수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여러분 가로세로 연구소 실력 아시죠? 저희가 찾아서 분명히 책임을 지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 부정선거 진실 찾기 투표에서 네. 굳이 이근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네. 제가 이근 얘기를 왜 하냐? 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저희가 흘러가는 제보 주워서 얘기한다? 그렇지 네. 않고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제보 하나하나 다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네. 저희는 온갖 기관, 온갖 단체에 통해서 공문을 보내고 네. 공식 답변을 기다릴 뿐입니다. 저희가. 네. 상당히 네. 이제 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네. 대표님이 그거 해군에다가 네.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어요. 굉장히 오래 꽤 기다리셨습니다. 오래전에. 꽤 오래전에. 제가 네. 사실
얼굴은 이렇게 되게 착하게 생기고 네,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부드럽게 생겨서 그렇지 사실 제가 네. MBC 때부터 되게 유명한 네. 독종이에요, 독종. 그래서 그렇죠. 사실 제가 후배들을 네. 되게 이렇게 되게 사랑스럽게 잘 대해줘요. 네, 그래서 되게 후배들이 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네. 안 좋아하는 후배들도 많더라고요. 네. 뭐 저는 사랑합니다. 아니 아까도 제가 네. 외국가를 부를 때 부상님이 들어왔잖아요. 네. 표정이 되게 어둡더라고요. 네. 저한테 이제 혼날 게 예상되니까. 아니 근데 오는데 사실 현장까지 오는데 차가 네.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네, 네.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왔습니다. 왜냐면 네, 네. 이제 집회는 제 시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차가 너무 밀리니까 네. 사실은 뭐 대표님한테 무슨 한 소리를 듣겠다 이걸 네. 떠나서 이 우리 참가자들의 분들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점을 정확하게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그 여러분들 사실 저희가 앞으로도 이 부정선거 진실 찾기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 겁니다. 근데 네. 다만 이제 저희도 걱정스러운 게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 이게 날도 춥잖아요, 요새. 네, 맞습니다. 날도 추운데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게 지루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네. 여러분들 저희가 제 별명이 원래 또 고장난 녹음기 아닙니까? 계속 반복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지만 지금 이렇게 지나가시는 차량에 계신 분들 그리고 네. 또 이걸 또 유튜브로 저희가 이제 재방송을 하면 뭐 지난주 집회를 보지 않고 바로 직전에 한 지금 집회를 다시 보게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쟁점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안녕하세요. 네네 잘생긴 김태희 봐주세요. 해주시면 네. 농담입니다. 네. 네네. 저는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네, 그냥 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준다. 네, 그래. 아무튼 사람들한테 사실 70%는 진담입니다. 근데 사실 대표님 잘생겼죠? 네, 아니 뭐 그렇게 강요한 답변을 원하지 않고요.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 부정선거 진실 찾기를 알리는데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민 총장님 지금 계신가 모르겠네. 네. 아까 여기 계시던데. 저희 여러분들 민주롱 총장님께서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여기 제일 일선에서 네. 제일 열심히 정말 싸워주시는 항상 감사하신 분입니다. 아마 다음 주 토요일 날 집회 때는 네. 이제 그러니까 다다음 주 화요일인가가 이제 그 비대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비대선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직전인 다음 네. 주 토요일 집회 때는 아마 저희가 좀 그 성조기를 들고 네네. 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나가시는 분 저희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저희가 그렇죠. 네. 이게 가장 여기가 서초동에서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인데 여기서 네. 계신 분들이 이렇게 화이팅 외쳐주시는 그 말씀 하나로 저희가 힘을 얻는 거고 저희 집회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 엄청 힘나네요, 근데. 네, 진짜로. 네. 사실 여러분들 이 지나가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호의적으로 이렇게 웃는 얼굴로 부정선거 진실 찾기에 동참해 줄 것을 네.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네. 트럼프가 바이든을 꺾고 네.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 다음 주 토요일에는 네. 좀 성조기 네. 관련 그런 뭐 물품 네. 뭐 이런 걸 한번 가져오는 건 어떨까 좀 생각됩니다. 좋은 괜찮으세요? 네네. 왜 그러냐? 저희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모사드 네. 이스라엘 정보국 모사드에서 사실 이번 부정선거에 중국이 많이 개입돼 있다. 네. 이 부정선거에 중국이 많이 개입돼 있는데 네. 바이든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네. 이 미국의 이 반중 노선에 다시 또 차질이 빚지 않을까 생각돼요. 네, 큰 게 차질이 오겠죠. 왜냐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래요. 큰일 날 소리를 했네요. 바이든 후보의 아들이요. 중국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네, 중국의 은행가들을 만나고 바이든이 시진핑을 만나고 그 다음에 시진핑을 만나는데 그 아들 헌터 바이든을 데리고 갔죠. 그리고 헌터 바이든이 은행가를 만나고 그리고 사모펀드를 만들고 요즘 이 헌터 바이든도 사모펀드 좋아합니다. 네, 근데 사모펀드를 중국 정부에서 1조 7천억을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나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가끔
저희 옛날부터 저희 네. 뭐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을 비아냥하시는 분들이 네. 아니 왜 태극기 집회하면서 성조기는 왜 들고 나오냐? 네. 너네 미국 사대주의냐? 그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뭐냐?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좌파 정권, 네. 반미 정권 아닙니까? 반미 정권? 그런 의미에서 네. 우리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그럼요. 외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항상 태극기 집회에는 네.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가 나오는 게 네.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 우파 시민이야말로 네? 세계의 권력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조기를 들고 와서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꼭 이제 얼마 선거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뭐 이렇게 집회를 한다고 네. 뭐 미국 국민들의 민심이 뭐 얼마나 뭐 좌우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미약할지라도 비록 미약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한마음 뜻으로 모여서 더 이상 이 친중 세력들이 활개를 쳐서는 안 된다라는 네. 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네. 다음 주 토요일 집회 때는 많은 여러분들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다 무슨 성족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요새 근데 뭐 성족이 패션 그런 티셔츠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 네. 패션을 좀 하시고 나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아마 이제 저희가 좀 주요 외신들에게도 네. 다음 주 토요일 집회는 저희가 이제 트럼프 당선 기원 네네. 집회도 함께한다.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가 돼야 부정선거 진실 찾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네. 라는 점을 저희가 외신들에게도 많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상님이 요새 방송에서 네. 트럼프 대 바이든 관련 방송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근데 이제 막 주로 주요 언론에서는 뭐 바이든이 뭐 승기를 잡았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때도 대선 당일날까지도 CNN에서 96대사였나요? 92대 8%로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 확률이 있다라는 정말 낯부끄러운 오보를 냈었죠. 오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낯부끄러운 예상을 내놨었죠. 근데 이번 선거도 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승자가 누가 될 것이다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능성이 없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사실 아주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은데 좀 더 냉정함을 기하기 위해서 한 선거 그리고 그래야 재밌을 것 같아서 선거 전날까지 제 예상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투표 방식이 선거 방식이 대한민국의 선거 방식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지난 힐러리 대 트럼프 선거 때도 네. 전체 투표수로는 힐러리가 이겼어요. 맞습니다. 근데 미국은 주별로 선거 인단 투표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 결과에서 트럼프가 압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네. 참 재밌는 선거 제도인데 네. 그게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보면 나중에 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에서 네. 뭐 민주당 후보한테 뭐 98%의 몰표가 쏟아졌다. 네. 그래서 이게 전체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호남이 가진 호남을 예로 든 거죠, 그렇죠? 네. 호남이 가진 인구에 비해서 전체 투표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과대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적정 수준으로 맞춰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전국의 대통령이 돼야지 그렇죠. 호남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미국식 선거인단 제도다. 맞습니다. 라는 점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는 또 그런 걸 좀 개선하는 선거 제도 시스템 뭐 전환도 한 네네, 번은 우리가 그렇죠. 연구해 볼 네네. 필요가 네네.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에는 네. 저희들이 다들 그 성조기 패션을 네. 좀 하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 기원을 위해서 네. 함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최창남 목소님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그 안경을 끼고 힘이 소리기 때문에 원고를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잠시 어기고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금방 우리 김서희 대표님께서도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걱정하시고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당선
당선을 기원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상에서 현실 정치에서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년 반 전에 대한문에서 연설을 할 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사람들 눈에는 또 정치 농객들 눈에는 장사꾼이다, 부동산쟁이다, 이런 얘기들로 폄하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우파의 유튜브에서도 그렇게들 많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를 했었죠. 아무 세상에서도 모를 때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미 계시해 주신 것이죠. 저는 2년 반 전에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를 그렇게 알고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용기를 허락하시고 틀림없이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왔고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맞아 들어오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확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영역을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위해서 세우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70년 전에 아시아의 이 복음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심에 있는 우리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반으로 찢어 놓으셨습니다. 찢어 놓고 예수님을 믿는 남한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북한을 엄격하게 대조를 시키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의 분단된 국가, 이 국가를 다시 통합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 말씀이 있듯이 70년 전에 우리 한반도를 반으로 찢으셨던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아직까지 하나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래서 북한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4년 전에 대통령으로 당선시켰고 이번에 재선에서도 틀림없이 재선시킬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세계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중국을 통해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세계 정부 수립에 NWO라고 하는 이 신세계 질서에 거의 목까지 차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통제를 받고 감시를 받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마스크로서 통제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 이미 거의 공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같이 글로벌 리스트들이 판을 치는 나라인데 미국을 보고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주류 언론에 가려서 우리나라의 주류 언론에 가려서 거의 재선이 힘들 것이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눈으로 현실 정치를 논할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통치자를 세우시는 모든 권한을 지신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틀림없이 재선에 성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은 지난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친히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국회에서 연설한 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했지만 그 연설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맨 끝부분에 보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틀림없이 종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에는 한반도가 통일되고 한반도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왕래하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세운 것이 북한의 비핵화이고, 비핵화뿐만 아니라 비핵화를 건너서 종교 자유를 주자는 얘기고, 인권 해방을 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굳은 의지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탄하시기를 한국 정부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한국 정부가 있죠. 그러나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서 바라볼 때, 세계 우방 국가가 바라볼 때 더 이상 한국 정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옛날부터 서로 돕고 사는 현명의 나라였었고, 또 기대하는 바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재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으로나 혁명적으로나 우리 한국이 굳건한 동맹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종적인 목적은 얼마 전 국무장관이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를 빼놓고 갔습니다. 또 지금 아시아권을 방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더 이상 우리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미국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큰 쓰나미가 몰려올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선거 전부터 그렇게 괴롭혔던, 또 선거 당선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놓고 지금까지 괴롭혔던 오바마, 힐러리, 조 바이든, 이들의 러시아 스캔들, 우크라이나 스캔들, 또 조 바이든 가족의 엄청난 부패들, 이 모든 것이 대결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문재인 좌파 정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짓말로 정권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한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것은 이 문재인 정권의 모든 비리, 불법적인 탄핵, 이 모든 것을 백일하에 드러낼 것입니다. 국민들은 깨어날 것입니다. 오바마와 힐러리, 조 바이든 아마 이번에 패배하면 감옥으로 가야 한다는 미국 국민들의 언성이 높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동병상련에 있는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이 문재인 정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감옥을 보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제가 말해왔듯이 청와대로 복귀하는 날,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태극 집회에 모이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 또 우리 대한문 태극기의 성지 대한문의 국본을 중심으로 빨리 박근혜 대통령 중심의 임시 정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신중하게 제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우리나라는 과거 전례를 실패를 거울 삼아야 됩니다. 정광훈 목사가 만일에 정당을 만들지 않고 정말 한기총 대표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이 볼 때, 펜스 부통령이 볼 때 괜찮은 목사로서 많은 국민들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로 보였다고 한다면 참 트럼프 대통령님 기도 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혈명 우리 대한민국의 그 훌륭한 목사를 저 문재인 정권이 보란 듯이 불러다가 백악관에서 기도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백악관에 불려가서 초청을 받고 기도를 해주고 돌아온 이 목사를 감옥에 재직 드나들지 들였다 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하루빨리 우리 한국에 정부가 없다는데 임시 정부가 미국의 인정을 받고 로비를 해야 합니다. 물밑 교섭을 해서라도 하루빨리 대표를 선발해서 우리 한국 정부의 대표가 백악관 초청을 받고 미국과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미국과의 동맹을 다시 결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다시 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대학문에서도 굉장히 좀 언성을 높이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되면 저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은 태극 집회 이 주최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 자유당 그렇게 해서 몇 사람 국회의원 보냈습니까? 우리 공화당 그렇게 해서 몇 사람 국회의원을 만들었습니까? 그것까지는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잡아야 하느냐? 이 세계 제패를 노리고 있는 반글로벌 리스트인 트럼프 대통령과 손잡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전략을 바꿔서 제가 간곡히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돌을 맞을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10월 3일, 10월 9일 광화문에서의 대규모 이 집회가 허락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돌맞을 짓이지만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어떤 미련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문재인 정권과 중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처럼 부정선거를 저지르면 트럼프의 낙선도 저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재선을 시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지금부터는 문재인이 11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에 굉장히 겁을 먹고 최악의 경우에는 출구 전략을 짤 수도 있습니다. 출구 전략을 짤 텐데 만일에 그냥 국민들에게 끌려 내려오면 여적죄, 이적죄로 사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또 강성주의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규모 집회를 가지고 핑계 삼아서 저렇게 국민들이 내가 하야 할 것을 원한다면, 국민의 뜻이라면 눈물을 머금고 이 대통령직을 하향하겠다. 저도 참 힘들었다. 이런 것을 또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감성이 많은 국민들은 또 그걸 보고 아유 참 어려웠겠지, 코로나도 있고,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정권들은 울고 싶은 때 뺨 때려주는 식의 이런 집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 시간 이후에 대규모 집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 기독 자유당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한 나라에 선거 운동을 하는 정당을 미국에 초청을 해서 당 대표를 만나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제 정세를 모릅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아니 저는 아닙니다. 껴야 됩니다. 우리 국군과 참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팬들도 많이 가지고 있던데 이 김세희 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 이 가로세로 연구소와 힘을 합해서 바로 외연을 좀 확대하시고 빨리 박근혜 대통령에 돌아오신 박근혜 대통령 자리만 비워놓고 모든 임시정부를 세워서 각자의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신 날 중단 없는 전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이적 세력들을 또 처치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다윗의 용기를 가지고 혼자서 이 글로벌 리스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암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처음부터 2년 반 전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잠깐 후에 청와대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얼마 전 감옥에 있다가 나오신 오종찬 기자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엽서를 받는 것이 그래서 국민의 이 지지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드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고령의 박근혜 대통령 이미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구자 대표께서 엽서 보내기 운동을 하는 것이 그나마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많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새롭게 눈을 뜨고 나라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는 이미 살아날 것이고 나라가 살아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미국과 손을 잡을 것인가. 아마 저는 좀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괜찮은 목사님이 트럼프 대통령 이 제2기 취임식 때 가서 축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배출되기를 원하고 우리 임시정부의 대표가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엽서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 가로세로 연구소 힘을 보태주시고 모두가 다 새로운 밝은 대한민국을 찾을 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 시간보다 또 훨씬 많은 시간을 썼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말 또 이제 뭐 제가 짧게 얘기 하나를 드리면 네. 참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4년 가까이 지금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중에 감옥을 가보신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저도 감옥은 제가 안에는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네. 제가 면회를 또 최근에 많이 갔었잖아요. 아시다시피. 네네. 근데 여러분들 감옥 가면 아니 뭐 내가 뭐 사식으로 뭐 매일 가서 뭐 물냉면도 넣고 뭐 초밥도 넣고 네. 이런 뭐 설렁탕도 넣고 하면 되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식을 넣는다는 게 뭐냐면 거기 정해진 품목이 있어요. 뭐 고추 참치, 네. 뭐 롯데 후랑크 소세지, 네. 뭐 무말랭이, 뭐 종갓집 김치 이런 게 한 품목이 한 8개 돼요. 네. 그거를 이제 넣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참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오히려 박 대통령님께 제가 누가 될까봐 살짝 걱정이긴 한데 여러분들 박 대통령님께서 저기 그 성모병원에 좀 계셨었잖아요. 네. 가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한동안 뭐 사실 성모병원 병원밥도 뭐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밥은 아니었겠지만 네. 그 서울구치소 밥보다는 당연히 맛있었겠죠. 네네. 이제 서울구치소 들어가시고 나서 그 정말 입맛도 없고 또 네. 이제 또 답답하시고 네. 그래서 한동안 그 라면만 드셨답니다. 라면만. 네. 근데 라면만 드셔서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올라가서 오히려 건강이 좀 약간 좀 위험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아무 죄 없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 4년가량 감옥에 있는 이 고통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않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님께서 저희가 유영아 변호사님 통해서 듣기로는 네. 나가면 너무 드시고 싶다는 게 하나를 제가 들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아니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네. 근데 그거는 진짜 제가 나오시면은 진짜 진짜 너무 네. 많이 제가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뭐 네. 제가 그럴 능력이 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자 아무튼 저희가 이 집회를 모인 거는 부정선거 진실 찾기입니다. 저희가 영상이 저희가 지난번에 1편과 2편 보여드렸죠. 지금은 네 저희 그 응급차가 지나가니까 옆에 차량 분들께서는 응급 차량이 조속히 지나갈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는 확실히 시민의식이 확실히 높아져서 네네. 응급 차량이 지나가면 차들이 다 이렇게 잘 네. 피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부정선거 진실 찾기 꽁트 저희가 제작했었던 3편과 4편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앵커 황영선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지금 뭐가 지나갔나요? 부천 시민인가 봅니다. 자, 그럼 부천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희 기자 전해주시죠. 핸드폰 뭐 김세희 기자, 볼까요? 방송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까? 네, 저는 부천시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금요일과 4월 11일 토요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됐는데요. 무려 18,210명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야 하는데요. 놀랍게도 1인당 4.7초 안에 투표를 마쳐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네? 4.7초 안에 투표를 마쳐야 가능하고요. 그것도 18,210명이요? 네, 이건 기네스 세계 신기록 수준입니다. 부천 시민들이 모두 다 무사인 볼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네스 세계 신기록 수준이다. 아니, 이걸 자랑스러워해야지 모르겠는데요. 마침 여기에 세계적인 이것저것 아무거나 참견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국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최국입니다. 아무거나 참견 전문가 최국 박사님, 이번 사전투표가 코로나 예방 때문에 더 복잡했는데요. 4.7초 만에 1인당 투표를 마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민족, 바로 대한민국 한민족 아니겠습니까? 이 발성을 쓰다시피. 그런데요, 최 박사님, 그 사전 투표 절차를 함께 해보실까요? 먼저 마스크를 쓴 상태로 투표장에 들어서고요. 이마에 체온 측정기를 대고 발열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손소독제를 바르고 또 위생 장갑을 착용하고요. 그 다음부터도 시간 걸릴 일들이 많은데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또 제출하고요. 마스크를 내려서 얼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기에 신분증을 또 삽입을 해요. 그 다음에 본인 확인기에 서명을 하거나 지문으로 손도장을 찍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야 사전 투표용지 2장이 출력이 되는데, 하나는 지역구 선거 투표지, 또 다른 하나는 비례대표 선거 투표지, 2장이 인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표소로 투표지 2장을 가지고 가서 기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표함 앞으로 걸어와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말로만 하는데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게 과연 4.7초 만에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참.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직접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스포츠 팬 여러분, 여기는 부천 신중동 사전투표장입니다. 저는 강용석 캐스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88 서울올림픽에서 육상 국가대표 선수를 쳐다본 적 있다는 김세희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설위원 김세희입니다. 오늘 최국 박사가 4.7초 만에 투표를 마치는 데 도전하는데요.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건 말이죠. 마치 문재인이 비보이 댄스로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오르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웃기고 자빠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최국 박사가 출발선에 들어섰습니다. 정말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한번 보시죠. 어디? 가자! 저 어떻게 하지 어떻게? 네, 세 문제 얘기했습니다. 아, 저 빨리 좀 빨리. 아, 정말. 자, 성소독제요. 아이고, 무거워지. 자, 빨리 올라가야 돼. 잠깐 아, 무슨 감기인데? 아, 진짜. 아,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잠깐 떴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요? 네, 신분증 검사하겠습니다. 아, 친구들, 아우, 시간 없어 진짜.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얼굴 좀 확인하고. 아우, 만져 나 지금 만져. 요린이야. 아, 됐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손도장 좀 찍어주세요. 아, 동도장 찍어야 동도장. 아우. 자, 됐어. 자, 이제 함정. 자, 출력하겠습니다. 나와 빨리 나와. 한 장 먼저 나왔고요. 아우, 한 장, 또한장 나왔고. 아, 나왔어. 이제 가셔도 됩니다. 아우, 시간 없어. 씨. 아, 기표소 어디야? 아이고, 빨리 가자. 에이, 아우, 기표장까지 빨리 가야 돼. 아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이렇게 많아 오늘따라? 아우, 비켜요. 가야 돼. 빨리. 투표. 드디어 투표! 몇 표 나왔어? 4.7점은 조금 나왔지? 어우, 아, 최국 박사님, 기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컨디션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제가 진짜 더 좋은 컨디션으로 제가 반드시 4.7초보다 더 빠른 기록으로 내가 부천 시민들의 기록에 반드시 내가 도전을 할 거예요. 아우, 눈 먹었는데. 부천 시민들은 정말 얼마나 빠른 것일까요? 오늘도 미스터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최국 박사가 출발선에 들어섰습니다. 정말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한번 보시죠. 어디? 가자! 이 정도 될까요? 네, 끝나고 나서. 앵커님도 뭐 밤에 배고플 때 빵 먹죠? 빵 좋아하시잖아요. 뭐 빵에도 갔다 오시고. 죄송합니다. 이거 뭐 뺄까요? 네, 하긴. 네, 죄송합니다. 예. 저도 좋아합니다, 빵. 아니, 요거까지 그냥 싹 다 넣지. 싹 넣어. 빵빵 터진다. 이거 좀 웃어주세요. 이거 다 넣어. 요거 앵커, 이거 NG 샷으로 넣어도 되겠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강용석입니다.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에서 필수 요소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조금 전 상황은 뒷광고도 아니고 앞광고는 더더욱 아닙니다. 마침 여기에 성관이가 야식으로 잘 먹는다는 삼립의 크림빵과 보름달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선거에서 삼립빵 상자가 공식 물품에 올랐다고 합니다. 삼립빵 본사인 SPC 그룹 입장에서는 정말 축제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SPC 그룹 본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희 기자 전해주세요. 야, 진짜 내가 사회부 기자 할 때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편의점에서 이 삼립빵 보름달 이거 먹으면서 일했다고. 아, 김세희 기자 방송 시작했습니다. 네, 시작했어요? 네, 저는 SPC 삼립 앞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를 보관하는 상자로 삼립빵 상자가 채택됐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서울시 도봉구 을 선거구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했는데요. 지난 5월 6일 서울 북부지방법원 조의연 수석 부장판사님 입회하에서 증거 보전 집행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가로세로 연구소는 실시간 시청자 2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가 삼립빵 상자에 담겨 나오는 충격적인 상황을 라이브로 방송해 드렸습니다. 지금 삼립. 네. 요거 삼립 네네. 상자의 관내 사전 투표가 네, 관내 사전 이거 클로즈업 해주세요. 네네, 그리고 우체국 택배. 네. 저기 내용물은 지금 개표 및 선거록 1건, 투표록 42건, 사전 투표록 7건. 네, 삼립 종이 상자에 네. 관내 사전 투표가 네네. 들어 있습니다. 이거 충격적이네요. 네. 어떻게 저런 데 보관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SPC 삼립. 그러니까 빵집이죠, 빵집. 네네. 오. 저거 좀 많이 좀 찍어. 삼립 저 빵 저 상자를. 네. 네, 저걸 좀 네. 충격적이네요. 진짜 아니 솔직히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 지금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충격적입니다. 네. 황당해서 지금 네. 나온 소리거든요. 삼립빵 상자에 담겨서 나온 투표지는 당일 투표도 아닌 바로 관내 사전 투표에 사용됐던 투표지였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을 선거구에서 출마하셨던 분이 바로 김선동 전 의원님이십니다. 현재 미래통합당 사무총장으로 계신데 꼭 미래통합당이 삼립빵 상자 문제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김세희 기자,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서울시 도봉을 선거구 외에도 다른 지역 선거구에서도 삼립빵 상자가 나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을 선거구뿐만 아니라 경기도 안산시 선거구에서도 삼립빵 상자가 등장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을 선거구에 대해서도 가로세로 연구소가 증거 보전 신청을 했었는데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5월 8일 증거 보전 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을 선거구는 미래통합당 박순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붙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증거보전 집행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에 또다시 삼립빵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쯤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와 삼립빵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투표지, 보관상자,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모든 선거는 매우 신성한 일입니다.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신성한 국민 개개인이 투표했던 투표지가 삼립빵 상자에서 발견됐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마침 여기에 세계적인 이것저것 아무거나 참견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욱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예. 아무거나 참견 전문가 최욱 박사님, 서울시 도봉 을 선거구와 경기도 안산시 선거구에서 투표지가 삼립빵 상자에서 발견됐는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제가 서울시 도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삼립빵 상자 21개에다가 투표지를 보관했대요. 보니까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에서 나온 것보다 더 많이 삼립빵 상자를 사용했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최욱 박사님께서 잘 찾아내셨네요. 감사합니다. 무려 21개에 달하는 삼립빵 상자를 도대체 왜 사용했는지 마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서울시 도봉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에이, 뭐 사전투표에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 그래서 투표지 보관 상자를 조금만 준비했대.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사전투표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변에 상자에 있는 거 막 찾을 거 아닙니까? 아, 찾아봐, 빨리! 그랬더니 마침 그 자리에 삼립빵 상자가 있었단 거다! 이런 말이죠. 아니 근데 박사님, 사전투표라는 건 말 그대로 사전투표예요. 4월 15일이 당일 투표고 4월 10일과 11일이 사전투표인데요. 무려 5일이나 시간이 있는데 사전투표 상자가 모자랐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사전투표 상자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투표지 보관 상자에 당일 투표인지 사전투표인지 매직펜으로 그냥 표시만 하도록 상자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말이 나와서 말인데 표지를 보관한 상자가 삼립빵 상자에 들어있는 거 맞기는 해요? 예? 아니 요즘 디지털 포토샵 기능이 너무 좋아져서 이 뒤도 정장시킬 수 있고 공룡도 나오게 할 수 있다던데 아이고 포토샵으로 장난친 거 아니냐고요 이거. 아니 왜 갑자기 그러세요? 딱 그런 말씀하셨던 교수님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자 그럼 최 박사님, 안산시 단원을 선거구에서 발견된 삼립빵 상자는 어떤가요? 그것도 제가 그 안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봤어요. 보니까 안산시 선관위에 단원구 투표지도 있지만 상록구 투표지도 함께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삼립빵 상자에 담겨있던 건 단원구 투표지가 아니네요. 상록구 투표지래요. 아니 단원구 투표지가 아니더라도 상록구 투표지가 삼립빵 상자에 들어있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삼립빵 상자에 다들 투표지를 보관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앵커님도 밤에 배고플 때 빵 드시죠? 빵 좋아하시잖아요. 네. 빵에도 갔다 오시고. 네. 자, 저도 참 빵을 좋아합니다. 예, 선관위 직원들이 밤에 빵을 정말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식으로 삼립빵을 상자채 쌓아놓고 먹어요. 그럼 선관위에 상자가 모자랄 때 어느 상자를 쓰겠습니까? 바로 삼립빵 상자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꼭 삼립빵이에요? 근데 최 박사님, 아까 도봉구 선관위가 무려 21개의 삼립빵 상자에 투표지를 보관했다고 하셨잖아요. 도봉구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정말 많은 빵을 야식으로 먹었단 말이 되는데 납득이 가냐 이거죠. 그거는 제가 어제 사실은 빵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갑자기 어지럽다. 어지럽다. 예, 그거는 이제 다음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 다름 아닌 선거인데요. 이제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 아닌 민주주의의 빵, 이렇게 비아냥을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미스터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어요. 저희가 사실 이게 좀 10분 넘는 분량을 총 6개를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저도 사실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네네. 저도 이 부천 시민들이 4.7초 안에 사전 투표를 했다. 네. 이거랑 삼립빵 상자, 마침 제가 그 삼립빵 그 도봉구 의리였죠. 선관위 증거 보전할 네. 때 저희가 이제 고상님이랑 둘이 현장 방송을 했었는데 네. 사람이라는 게 또 인간이 또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네. 이 4.7초의 비밀, 그리고 삼립빵 상자, 물론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나지만 이제 다시 보시면서 또 새롭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게 하나 있는데 네. 저 부천 신중동의 4.7초는요 양일간의 평균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빨랐을 때는 언제냐면 이튿날 오후 4시에서 5시는요 3초입니다. 그리고 5시에서 6시는요 2초대예요. 4.7초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닙니다. 네. 이거를 뭐 물론 저희가 좀 약간 장난처럼 저 희화한 면도 있지만 네. 아무리 사람들이 다 바짝바짝 줄을 서도 네. 뭐 4.7초 안에 자 비키세요. 4.7초 안에 비키세요. 이렇게 투표할 수는 싸움 나죠. 없죠. 네. 네. 그럴 수가 없어요. 특히 그때 네.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코로나 측정을 다 하고
다들 이제 조금씩 거리를 두는 그런 투표 네, 이게 방식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냥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에 저 프린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도 시뮬레이션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어떤 공정으로 이거를 설계를 해도 4.7초가 안 된다라는 거를 제가 정말 수많은 실험을 해보고서 주장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일단 여러분. 투표지가 2개를 출력해야 되잖아요. 네. 비례대표랑 지역구. 네. 그거를 일단 하나 뽑히는 데 걸리는 시간도 4.7초보단 더 걸릴 그렇죠. 겁니다. 네네. 그걸 2장을 일일이 받고 네. 그리고 투표를 하고 이런 시간이 네. 불가능하다. 네, 그 18,000여 표가 나왔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한 12,000표 정도면 현실적이었지 않나라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그거 지금 물론 일부 과장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과학적으로 실험 다 해보고 하는 주장이라는 거 여러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삼림방 상자도 아까 저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사전 투표율이 높을 줄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사전 투표 한날 네. 종이함에다가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네, 투표함, 그렇죠. 투표함 자체를 보관하고 그 4월 15일 날 네. 당일 투표날 개표를 한 다음에 종이 박스에 옮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사전 투표 그 당일의 투표율이 높든 말든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네. 거짓말을 해도 참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나 개돼지력이었으면 그러고 뭐 선관위에서 뭐 밤에 야식 먹으려고 삼립방 상자를 둬요? 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네. 저 도봉구에 뭐 21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도봉구에 뭐 빵 장사합니까? 도봉구 선관위는? 네? 맞습니다.